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이번에 저는 사용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간단한 설명입니다. 국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많이 이제 답답하고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우왕좌왕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전문가로서, 국어 전문가로서, 그리고 군무원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는 것에 특화된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시간이 요 시간이 좀 OT라 조금 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 내려가면은 좀 짧아지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딱히 자막을 달진 않을게요. PPT가 자막을 대신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데, 먼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이제 좀 보면은 전제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주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실에 근거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무조건 다 이렇게만 해 저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몇 %의 성취가 오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공부하는데 그르침이 없도록 그런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쨌든 국어 사용 설명서라고 했는데 설명회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의 국어 선생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오늘 총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기는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 새해의 시작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군무원 시험은 보통 7월에 봐요. 이번에 2025년 같은 경우는 7월 5일로 날짜가 나왔죠. 보통 7월에 봅니다. 7월 한 중순쯤에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냥 7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기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이제 5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어떻게 빨리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취득하는 것인가, 성적을 올려내는 것인가, 이런 것에다가 중점을 둬서 첫 번째 이야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많이 질문 나와요. 진짜 수도 없이 질문 나오는 게 군무원 국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국가직 시험이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기조전환 문제를 1차와 2차 두 번을 이미 2023년, 그 다음에 4년 두 번을 이미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국가직 시험의 방향이 확 바뀌고, 그런 거로 봤을 때 그 국가직 시험과 군무원 시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더 정확히는 그 공부와 군무원 시험만의 공부의 차별성을 두어서 군무원 국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공부를 위한 5가지 준비. 2를 알았다면은 3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 공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그런 자세나 태도나 아니면은 학습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게요. 결국에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2개는 6개월 단기 학습 전략이니 하고 상관없이 그냥 1년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약간 좀 독립해서 내가 지금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 프리패스를 6개월 패스로 등록했다라고 할 때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공부할 거야 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대로 공부하는 것이 무조건 100% 맞다가 답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강의를 설명을 듣기 전에 문정호 저거 맨날 저거 또 저 헛소리나 하고 그래봤자 지 돈 내서 지 착이나 사란 얘기지, 이렇게 비꼬듯이 들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편안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OT고요. 이제 첫 번째 국어 단기 학습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은 새해 시작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일하면은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남았고요. 좀 못 남았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내년에도 보고 내후년에도 본다면은 뭐 단기 학습 전략 5, 6개월 정도 단기 학습 전략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나 시험이 5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학원들에서 단기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우리는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 학원은 또는 우리 선생은 단기 학습에 뛰어나고 그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또는 누군가의 수험생들이 6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실제로 영상이나 그런 설명을 보면은 누가 말이야 A라는 학생이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5개월 만에 붙었어 심지어 3개월 만에 붙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단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수험생들은 단기 합격 못합니다. 못해요. 행정직군이나 이런 직군에 속한 수험생들은 대략적으로 단기 합격이 어려워요. 왜 근데 단기 합격을 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합격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런 이야기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단기 합격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쟁의 시험이고 일정한 50점만,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다 자격을 주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 다수와의 경쟁을 통해서 상위 1%부터 한 명부터 쭉 순서를 잡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에 위치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라 이거는 단기 합격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꼭 중요해요. 꼭 중요합니다. 1년 과정에 우리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제 국어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과정은. 기초, 기본 이론 강의. 중요한 건 이론이란 얘기죠. 두 번째, 심화. 그리고 기출풀이. 그리고 동영 모의. 요거는 좀 독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차니까. 그리고 면접 대비로서 2차 최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당장은 여기까지니까는 면접 대비는 차차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4번의 과정에 거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학습 과정도 4단계로 보통 진행이 돼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그 학원은 개강이 너무나 늦거나 종강이 빨라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빼는 학원들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은 개강도 빠르고 종강도 늦은 편이에요. 어쨌든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종류를 나눠야 된다니까. 6개월로 얘기할게요. 6개월 단기 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6개월 단기 합격? 누가 이렇게 했어. 이것만 알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6개월 단기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이 완전 생짜 초보인데 6개월 만에 등록해서 단기 합격을 하려는 것인지 공무원 시험을 이미 준비하다가 군무원으로 갈아타가지고 6개월 단기 합격을 하려는 것인지 경력직인지 그치? 장애직렬인지 우리 특히나 군무원은 장애직렬 많이 뽑죠? 그런 사람들은 과목 수가 다르고 컷이 다르고 행정직군인지 기술직군인지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하면 돼. 우리 학원 이래서 많이 했어. 이런 말들은 심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짜여로 시작했는데 단기 합격을 한 사람들은 기술직군이거나 아니면 과목수가 적은 경력직군이거나 아니면 알고 봤더니 대체적으로 다른 데서 뭔가를 하다가 온 사람이거나 진짜로 근데 행정직군이나 정보직렬인데 6개월 만에 붙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좀 이게 있어요. 공부도 하던 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아직 젊고 옛날에 대입 준비를 했던 때가 멀지 않았던 거죠. 가까웠던 거죠. 그게 없이 완전히 잘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격 수기에 대한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히나 학원에서 말하는 그런 누구 한 명을 놓고 얘가 이러저러해서 붙었다라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실이 그러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을 다 따르는 것이 좋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예요. 얘. 알겠죠? 얘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지금 등록 클릭했다.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강좌수 지금 어마어마하고 책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얘하고 얘가 가장 중요하니 얘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공부해면해 보시는 것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를 듣지 않고 나머지로 넘어가게 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형태소가 뭐요? 품사는 뭐요? 그치? 대화의 원리 중에서 정중어법은 무엇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인터넷 카페 댓글 이런 데서 야야 기출만 보고 그냥 빨리 시험 봐. 그래도 군무원은 다 돼.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X소리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다가 떨어졌거나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 또는 타직렬에서 국어 공부를 하다가 넘어왔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6개월이야. 6개월 안에 내가 붙어야 돼. 그런다면은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볼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얘예요. 얘입니다. 군무원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1년 과정 중에서 저도 그렇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고 기출풀이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간도 얘가 가장 깁니다. 기출풀이가. 많은 양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2달 반 했다가 석 달 했다가 지금은 4개월 동안 합니다. 기출풀이가 가장 중요해요. 이유는 뭐 말해 뭐합니까? 냈던 걸 또 내기 때문에도 그렇고 군무원 국어시험에 경향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고 그걸 직접 몸소 단원별로 느껴가면서 그 과정을 느껴봐야 돼요. 그 과정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하지만 얘를 듣지 않았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기출풀이 하는데 기초적인 이론 설명하면서 얘기하면은 기출풀이만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강의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 이 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과거에 국어 공부를 했던 전적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기서는 좀 필요한 것들만을 골라서 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 진행하는데 모의고사를 만약에 내가 10회 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시간이 없으면은 3개, 4개, 5개만 보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겠죠. 심화 강의는 사람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심화 강의는 1년 과정을 올곧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심화 강의를 딱 듣고 완강을 하게 되면은 와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6개월 안에 공부를 한다. 5개월 단기 패스다. 그렇다면은 심화 이론까지 모두 섭렵하기에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결과가 발표가 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면접이 원래는 50% 비중을 차지하다가 25%로 비중이 줄었지만 25%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25%로 면접 비중이 줄었는데 면접 때문에 떨어졌다. 현타가 세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군무원 시험에서 매우 중요해요. 군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은 면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매우 특화되어 있죠. 여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요거 첫 번째 것하고 여기하고 연관되어서 기초 및 기본 이론할 때는 국어의 전 단원을 다 한번 쓱 훑거든요. 그 국어의 모든 단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요 정도가 되어 있고요. 요거 수험생들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약간 회색빛, 하늘색 빛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특히나 중요 단원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매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요것도 밑줄 거주자 이제는. 요 색깔이 약간 다른데 아마 여러분들 PPT 색깔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는데 요 밑줄 그어둔 녀석들이 특히나 시험을 많이 출제하는 단원이에요. 단원. 기본적으로 다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취사 선택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냐? 6개월 단기 합격은 이 많은 것 중에서 뭐 해야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뭐는 하고 뭐는 안 하는 거예요를 구별해 주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이거 해라, 저것도 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봤자 여러분들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답정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거잖아. 대표적인 게 한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특히나 예를 들어서 거기 작년에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다. 과거에 좀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단원 중에서 자기에게 약한 부분, 자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기출풀이 들어가면 좋겠죠. 제발 부탁하는데 기출풀이는 다 하세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발 부탁하는데 기출풀이는 시작부터 끝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이런 거 출제 안 돼. 다 거짓말이에요. 군무원 국어시험은 예측이 안 돼요. 올해 뭐가 출제될지 예측이 안 되고요. 더 잘 출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이런 데서 갑자기 퐁퐁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특히나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 진짜 거짓말쟁이들 많아. 야, 군무원 시험에서 한 번 출제된 게 또 출제돼야 되겠니? 군무원 시험은 했던 걸 또 내고 그래요. 문학, 비문학, 문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요. 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뭐예요? 전체적인 기본 이론을 한번 다지는 것. 그리고 기출풀이에서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져나가는 것. 많은 학원이나 잘못된 이야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여기 출제 많이 되잖아. 얘만 보면은, 그러면은 작년 컷이야. 차량. 그치? 유도무기 이런 것들. 기체. 차량, 전차. 컷이 낮잖아요, 전체적으로. 요것만 보면은 작년 컷 문제야. 봐봐,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요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합격. 이러다가 전공에서 성적이 덜 나오면은, 그리고 차량이 요래 몇 명 뽑을지 압니까? 그거 예측 맞춰서 공부했는데, 차량이 만약에 적게 뽑으면 컷은 올라가는 거죠. 세상이 간단하잖아. 적게 뽑으면은 합격 컷 올라가고. 그지? 많이 뽑으면 옛날에 언제였지? 2022년? 2021년 이럴 때. 차량 그때 40 몇 점 이럴 때. 그것은 내려가고. 저는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렸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냥 불특정 다수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최근에 비문학이 많이 중요해요. 화법도 거야 됩니다. 화법 많이 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 전략으로서 다른 영상하고 연관지어서 같이 보세요. 꼰대의 잔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학생들하고 국어에 대한 상담, 군무원 시험에 대한 상담, 합격에 대한 상담 많이 했는데 합격자들은 많이 공부했어요. 거듭말하지만 단기 합격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공부했어요. 긴 시간 공부했습니다. 많은 학습량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 연습하는 것들. 그러니 나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고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또는 군무원 시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5개월, 6개월 만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 마음은 이해하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안에 공부한 사람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단기 합격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버리고 빨리 공부하셔라. 아직까지도 쇼츠를 보고 있고 OTT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음료수나 먹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결과는 불합격으로 받을 것이다. 제가 좀 톤이 오늘 좀 높다. 이거 중요해요. 전략 학습 계획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요. 이 얘기 반복될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전문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죠. 손대자니 정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자들 다 모르는데 한자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O냐 X냐의 문제잖아. 하냐 마냐. 보통 이렇게들 많이 판단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상 3개는 하나예요.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이런 공부가 있잖아. 평생을 마음 수양을 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나의 삶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공부도 있죠. 하지만 이 시험은 딱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시험한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나 되고 안 되고 불합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이라면은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식의 사고관에서 좀 벗어나서, 시험은 어차피 사지선다고, 문제는 그 시험지 안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빈칸을 적으라는 시험이 아니고, 당신은 깨달았는가, 당신은 느낌이 있는가, 이런 게 아니고 사지선다에서 하나가 정답인 곳을 고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내가 합격 안에 들어갔다, 이거를 따지는 시험이라면은 왜 생각의 사고의 범위를 한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로 생각할까? 너무나 단순하지. 공부를 못하니까. 진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공부에 합격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6개월 만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고 있어요. 원래부터 공부머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공부머리가 없잖아. 나도 맨날 오늘 보고 내일 까먹고, 학습 방향도 설정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머리나 극적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자의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이거 이따가 3번 영상에서도 같이 갈 건데요. 한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따진다면은 안 하는 게 낫지. 그치? 내가 보기에도 5개월 남았다면 고유어는 하지 마. 고유어 공부는 하지 마. 얘는 진짜 너무 랜덤이라. 하지만은 한자를 하나의 예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고전문학, 고전문학사 이런 것들. 그치? 대표적인 이건데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무엇이 출제될지 모른다면은 한자를 하루에 10개로 정하든가, 그 다음에 하루에 15개로 정하든가, 그 정한 한자를 그냥 매일매일 그 정도만,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루에 20분 정도만, 30분 정도만 매일매일 투자해서 지하철에서든 아니면은 뭐 잠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든 아니면은 커피를 마실 때든 이럴 때라도 잠깐이라도 보다가 오늘 보고 내일 까먹고, 오늘 봤던 한자 5개 오늘 공부하고 내일 까먹고, 그럼 그 다음 날에는 했던 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 한자 성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냥 하다가 마지막까지 시험 보러 가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백지가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데까지라도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로 전략이나 계획을 짜지 말고 5개든 10개든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다음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여기까지 했는데 공부한 거 50개 중에서 45개 까먹었구나.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미련하고 무식하고 멍청하게 할까요 말까요만 하지 말고. 그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후의 이야기도 있는데, 적어도 5, 6개월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쨌든 붙으면 좋죠. 붙으면 좋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5, 6개월 준비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 아쉬움의 미련이 대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프리패스로 1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단기 패스로 공부하거나 그냥 책만 사다 보거나 그냥 시험만 보거나 다시 공부를 하게 돼서 다시 시험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후회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특히나 한자는 필요해요. 한자는 중요해요. 같은 거죠?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회독, 반복. 제가 나중에 이따가 3번째 영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어시험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뭔가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반복 학습 매우 중요해요. 이 바다 그런 반복 학습을 이 동네에서는 회독이라고 합니다. 회독. 반복 중요해요. 반복 중요해요.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 그 토크 콘서트, 좀 옛날 건데 학습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EBS에서 주최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했나 이렇게 갔어요. EBS에서 학생들을 데려왔어요.
그 학생들은 과거에 EBS를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대학을 간 학생들인데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애들을 한 10대 명 불러가지고 같이 걔네들하고 토크 콘서트 하는 그런 거였어요. EBS에 선생들도 있었고. 저는 그때 EBS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EBS 좀 더 그 전에 했었으니까. 저는 공무원 EBS를 했었으니까. 그때 학생들을 이용해서 OX 선발 재밌으니까 조사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엇이 중요했나요? 공부할 때 연애했나요? OX. 그치?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셨나요? OX.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럴 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할 때 반복이라고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야기했어요.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따가 할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한자를 오늘 내가 5개를 외웠어. 그리고 외워야 될 한자가 총 100개야. 이 중에서 내가 오늘 5개를 외웠어. 매일매일 내가 5개를 할 건데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오늘 5개를 외우고 그 다음날 5개를 또 외우려고 할 때 얘 생각하면 다 까먹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5개를 다시 외우고 새로운 5개로 넘어갈 거야? 이러면 평생 진도가 안 나가는 미련한 공부예요. 알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까먹으니까. 오늘 5개를 외웠는데 내일 하나 남거나 다 까먹었지. 그래도 그 다음 5개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5개로 또 가는 것이고. 지난날에 잊었던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라.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50개 정도면 좋겠다. 또는 100개도 좋겠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100개를 한번 외워봤구나.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학습 계획과 전략과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맨날 앞에만 보다가 이것만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니 끝내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미련한 공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완벽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새로 올라온 강의를 내가 오늘 기본이론 강의를 5강에서 8강까지 봤어. 근데 5강에서 8강까지 본 것 중에서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겠지. 다 정리 암기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 그래서 9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럼 평생 못 보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진도를 이어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특정 시기가 되면은 다시 반복 학습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헛소문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국어 선생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50이 넘었어요. 새해가 되어서. 평생을 국어 공부만 그리고 학습과 그 다음에 공부 전략만 짜오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권해드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인터넷 카페 댓글, 그 다음에 DC 인사이드 댓글, 단톡방에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불특정한 소리, 그런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X소리라고 하죠. 그쵸? 그런 것을 듣는 것을 뭐라고 할 건 없는데 거기도 좋은 말들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상담을 듣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의사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사가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댓글 보고 그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스포츠 재활 운동가가 전문가가 그 자세로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치? 여기서 거기다가 근육이 힘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게 좋다고 믿었다가 그거 한 다음에 몸이 잘못되는 것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스터디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스터디 하지 마세요. 무슨 뭐 대단한 공부한다고 스터디 해가지고 거기서 그 시간을 버립니까? 거기 갔다 오는 시간 동안 한자를 하나를 더 보고 스터디에 앉아가지고 자료 펼치고 그 다음에 커피 시키는 동안 비문학 하나를 더 풀어야 돼요. 스터디 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군무원 국어시험이 특히나 군무원 시험이 그럴 만한 깜도 못 됩니다. 무슨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서너 명씩 만나가지고 스터디 그럴 만한 깜도 못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스터디 할 시간에 올곧게 자기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사지선다는 넷 중에 하나가 답이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몇 명 선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경쟁과에서 남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올곧게 강의,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스터디하지 마시고 시험지에, 문제에, 텍스트에,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죠.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